워싱턴 DC 인근에서 60여 명이 탄 여객기가 군 헬기와 충돌해 포토맥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전 헬기가 피하라는 관제사 지시가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구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시신만 30구 넘게 수습했습니다. 해가 뜨면서 수색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락한 아메리칸 항공 탑승객 가운데에는 캔자스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와 코치들이 탑승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가 발생하자 항공 안전망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전에도 위험한 사고 순간이 여러 건 있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LA 산불 피해자들에게 1년 동안 모기지 구제를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시의회에서 논의 중이던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례안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측과 주택 소유주 간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LA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파이어 에이드 콘서트가 오늘 기아 포럼과 인투이돔 두 곳에서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남가주의 기온 하락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캘리포니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캘스테이트 대학이 4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러 캠퍼스에서 교직원 감원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부패 사건으로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부패 사건 전체를 취하하는 가능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각국이 비위 맞추기 성격의 정책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6천억 달러 투자 의향을 밝혔고 캐나다는 10억 달러 국경 보안 지출을 약속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산 LNG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연준 비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산업 정책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한국 기업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인 편향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공방이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템파베이와 2년 2,9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어깨 부상 여파로 5월쯤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클리퍼스가 샌안토니오 스펄스와의 경기에서 128대 116으로 승리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오늘 워싱턴과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31.4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5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제 다 아시죠? 예. 어젯밤 워싱턴 DC 근처 공항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소형 여객기와 헬기 추락사고 생존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또 백악관 브리핑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워싱턴 DC 소방 및 긴급 대응 책임자 존 더널리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고 생존자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사고 여객기로부터 27구, 헬기로부터 1구의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직전 헬기가 내려오는 비행기를 피하라 라는 관제사의 지시가 있었지만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관제사가 너무 급히 피하라는 신호를 보냈다라는 얘기 등 곳곳에서 인재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공항 착륙을 위해 낮게 비행하던 여객기가 갑자기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군 헬기와 공중에서 충돌한 겁니다. I hear two bombs. It's not like any bombs I've heard before. Something I've never heard before in my life. 사고 여객기는 캔자스주를 출발해 워싱턴으로 향하던 소형 여객기였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밤 9시쯤 강을 따라 공항에 다가가던 중 훈련 중이던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전 관제탑은 군 헬기를 향해 앞서가는 여객기가 보이냐고 묻고 피해가라고 요청했지만 충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교신이 오가고 30초 뒤 충돌은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후 다른 항공기들을 인근 공항으로 안내하는 관제탑의 다급한 메시지도 교신에 담겼습니다. 인근 포토맥강으로 추락한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군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공식 사상자 수 집계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MBC 방송은 현장에서 39 이상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이착륙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레이건 공항은 수도 워싱턴에 인접해 미국 내에서도 가장 혼잡한 공항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 워싱턴 DC 근교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추락 사건을 끔찍한 사고로 규정하면서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사고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레이건 공항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받았다면서 사고기 탑승자들의 영혼에 신의 가호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응급구조대원들의 탁월한 작업에 감사한다며 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파악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DC 공항에서 64명을 태운 소형 여객기가 군용 헬기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항공 안전망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민간 항공사가 관련된 위험한 사고 순간이 여러 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202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참사급 위기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도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 기록에 따르면 이런 사고는 주로 공항이나 공항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인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항공교통관제사 실수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일부 항공교통관제사들이 항공안전망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면서 치명적인 사고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오랫동안 표명해 왔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연방항공청 기록과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기밀 안전보고서가 포함된 항공우주국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에도 유사한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항공우주국 나사 기록에 따르면 민간 항공사가 관련된 충돌 직전 사고는 1년간 3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추세가 단순히 보고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안전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전현직 항공교통관제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긴박한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치명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우려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사고의 급박한 순간도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레이건 공항에 접근하던 중 급격한 고도 손실을 겪었고 착륙 몇 분 전 관제사와 교신을 통해 기존보다 짧은 33번 활주로에 내리기로 조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기는 33번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관제사가 블랙호크 헬리콥터 측에 착륙 중인 여객기가 보이는지 물었고 여객기 뒤로 지나가려고 했지만 몇 초 뒤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블랙호크 헬기가 여객기를 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당국은 하루에 300만 명을 수송하는 미국의 항공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시스템은 이중체계로 보호되어 왔고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도 엄격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09년 콜건 항공사고로 50명이 사망한 이후로는 어제까지 민간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나 16년에 달하는 무사망 사고 기록이 조종사와 교통관제사 등이 항공안전 시스템의 구멍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을 가려왔으며 그 결과 재난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수도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 착륙 도중 군 헬기와 충돌 후 추락한 소형 여객기에는 미국 내 경기에 출전했다가 복귀하던 전현직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계 선수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공식 확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약 20명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코치 등이 탑승했었고 이는 전체 탑승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존 마라비아는 러시아 국경통신에 부모나 코치를 빼고 약 14명의 선수들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고 여객기 출발지인 캔사스주 위치토시에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26일 경기가 끝난 뒤 고급 훈련 과정에 참석한 뒤 위치토시에서 이동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늘 아침 출근길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는 간간히 해가 비치면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아침 한때 흐리다 점차 맑아지겠고 내일 낮 기온은 3,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3도가량 더 올라서 평년 기온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 3도가량 더 높아져서 오랜만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남가주 전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9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0도, 42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60도, 39도, 해안 지역은 58도, 4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중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관련 법안이 집권이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의회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불법 이민자 구금 관련 내용을 담은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레이큰 라일리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서 조지아주에서 작년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미국 여성 이름입니다. 법안 서명에는 레이큰 라일리의 모친과 양부 등 가족들이 나와 대통령 법안 서명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고 결국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온 이 법안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곧바로 발효된 이 법은 트럼프 집권 2기 첫 입법 성과가 됐습니다. 이 법은 미국에 불법 입국해 미국 안에서 강도, 절도 등 이런 혐의로 기소 또는 체포됐던 사람을 국토안보부가 구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민 관련 연방정부 결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연방정부에 가처분 소송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각 주정부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이 제공됩니다. 29일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에 따르면 이번 산불과 강풍에 영향을 받은 LA 카운티 근로자들은 연방재난실업지원 DUA 또는 정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3월 10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이번 수당 신청은 앞서 연방 비상관리청 FEMA가 산불 피해로 인해 직장이나 개인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방 DUA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DUA 지원 자격은 재난지역에서 근로했거나 사업주였거나 근로 또는 자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경우입니다. 또 재난으로 인해 직장에 갈 수 없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물리적 피해를 입거나 파괴돼 더는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 또는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재난으로 인한 사망으로 가구주가 된 경우, 또 파괴된 직장이나 또는 자영업이 주요 소득원이었던 경우들이 포함됩니다.
자격을 갖춘 정규 근로자는 주당 186달러에서 450달러까지 최대 26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 시간제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2일을 기준으로 실직 상태였던 사람은 신청일이 1월 12일 이후라도 해당 날짜를 청구 시작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긴급 지원의 마지막 지급 가능 주는 오는 7월 1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LA 카운티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LA 한인회와 법률단체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권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인회와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 LA 법률지원센터 관리자들은 어제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불 피해 관련 정부 지원 설명회를 세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LA 한인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방재난관리청,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이 정부기관 등이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신청 시기,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 산불 관련 사기 피해 예방책, 파산 신청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공됩니다.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의 패트리샤 박 회장은 산불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정보를 모르거나 알아도 절차가 복잡해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방재난관리청 지원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이 3월 10일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최대한 빠른 날짜로 설명회를 잡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패트리샤 박 회장은 세입자들도 이번 산불 관련 피해가 많은 것을 파악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피해를 입은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세입자를 위한 정보도 안내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산불 피해 관련 정부 지원 설명회는요,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LA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1년간 모기지 구제를 받는 것을 수월하게 만드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 로컬 소식 정유로 기자가 정리합니다. 최근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몰기지 구제를 받는 것을 수월하게 만드는 법안이 가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수백 개 대출기관들과 자발적인 합의를 이루었지만 이번에는 주의회 차원에서 법안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하원에서 발의된 AB 238 법안은 홈오너들이 이번 화재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빙 서류 없이 단순 진술만으로도 최대 180일 동안 몰기지 상환을 하지 않아도 수수료나 벌금,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제 조치는 홈오너의 요청으로 추가로 180일이 연장될 수 있어 총 1년 동안의 몰기지 상환 유예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 몰기지 렌더가 주택 차압을 시작하거나 차압 판결, 주택 매각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튼 파이어로 심한 피해를 입은 알타데나를 지역구로 둔 존 하라베리안 가주 하원의원과 퍼시픽 팰리세이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제키 얼윈 가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뉴섬 주지사가 여러 대형은행과 수백 개에 달하는 주정부인과 대출기관들과 몰기지 구제 제공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전에 발의된 것으로 주지사가 은행들과 합의를 본 내용보다 홈오너에 더 관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지사가 은행들과 이룬 합의 내용은 산불로 주택이 파괴되거나 손상된 경우에 연체 수수료 발생이나 신용평가기관의 통보 없이 90일 동안 몰기지 상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 그리고 최소 60일 동안 차압이나 퇴거 조치로부터 홈오너들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연방 인가를 받은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몰건, 시리뱅크, US뱅크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8일 뉴섬 주지사와 합의를 봤으며 지난주에는 270개의 주인가 은행들이 뒤를 이어서 주지사와 합의를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들 중에는 한미은행,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페니맥 대출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캘스테이트 대학이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여러 캠퍼스에서 교직원 감원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캘스테이트 도밍게스 힐스 캠퍼스에서 교직원 감원 사실을 통보했는데 학교 측은 이번에 정리된 인원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주립대 직원 노조는 32명의 조합원이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고된 직원 대부분은 수습 혹은 임시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삭감은 직원의 급여가 인상됐지만 등록 학생 수는 감소한 것이 주 원인입니다. 캘스테이트 LA와 캘스테이트 플러튼도 예산 삭감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Sadly, there are no survivors. This was a dark and excruciating night in our nation's capital and in our nation's history, and a tragedy of terrible proportions. As one nation, we grieve for every precious soul that has been taken from us so suddenly, and we are a country of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생한 사고를 끔찍한 사고로 규정하면서 현재 기자회견을 백악관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For the family members back in Wichita, Kansas, here in Washington, D.C., an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in Russia, we have a Russia contingent, some very talented people. Unfortunately, were on that plane. Very, very, very sorry about that. Whose loved ones were aboard the passenger jet. We can only begin to imagine the agony that you're all feeling. Nothing worse. 현재 소방당국은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참사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탑승객들 유족들에게 지금 진심한 위로를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함께 얘기를 했죠.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코치들이 다수 이번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응급구조대원들의 탁월한 빠른 조치에 감사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말리부에서 산타모니카까지 해변에 내린 이 최근 비 때문에 화재 잔해물이 해안으로 유입돼 해변이 폐쇄됐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폐쇄 명령은 말리부의 라스플로레스 주립 해변에서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잔해물 유출과 그리고 물과 모래 오염 물질에는 유독성 또는 발암성 화학 물질이 다수 포함됐다고 경고했습니다. 폐쇄 명령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해변에서 될 수 있으면 모래도 닿지 말고 그리고 물과의 접촉도 바닷물과의 접촉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비상 알림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에 발생한 수차례의 오류 알림과 17명의 사망자를 낸 이튼 화재 당시의 알림 지연 사태가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케네스 화재 발생 당시에는 웨스트힐스 인근 주민들에게만 보내져야 할 대피 알림이 LA 카운티 전역과 또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에게까지 전송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튼 화재 당시 발생한 알림 지연이었습니다. 캐서린 바거 감독관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맞서서 투명성과 책임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독립평가를 통해서 미래의 재난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검토를 통해서 비상알림 시스템의 기술적인 결함뿐만 아니라 운영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지난해 4분기 순이익 1,770만 달러, 주당 순이익 58센트를 기록해 전분기에 비해 18.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순이익은 6,220만 달러, 주당 순이익 2달러 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대출은 62억 5천만 달러로 전분기와 별 변동이 없었고 예금은 64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반일이 한미은행장은 한미은행이 지난해 4분기 뛰어난 실적을 달성하며 2024년을 강한 모멘텀으로 마무리했다며 순이자 마진이 상승했고 비용관리와 신용관리 잘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US메트로은행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4분기에 전분기와 비슷한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US메트로은행의 지주사 US메트로뱅컵이 29일에 발표한 2024년 4분기 실적에 따르면 은행은 175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순이익은 전분기인 2024년 3분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였던 2023년도 4분기와 비교하면 29.6% 감소한 것입니다. 샌디에고시 공영 주차 요금이 시간당 1달러에서 2달러 50센트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시 재정 수입이 약 1,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샌디에고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LA시는요, 미터 파킹 주차가 시간당 6달러예요.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는 가장 비싼 게 시간당 11달러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샌디에고시는 아직 저렴한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 지역 본부장으로 대한항공의 강기택 상무가 지난 2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강기택 상무는 어제 라디오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인 통합 과정을 잘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아시아나 본부장으로서 이제 2년 후에 현재는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있는데 2년 후에는 이제 그 대한항공으로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주 지역에서 강기택 아시아나항공 미주 지역 본부장은 1995년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항공 LA 지역 판매 관리 담당 업무를 맡아서 LA와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LA에서 대한항공 서부 여객 지점장을 역임하며 LA와는 친숙한 인물입니다. 연방법무부가 부패 사건으로 연방법으로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부패 사건 전체를 취하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가 취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연방법무부와 뉴욕 남부지검 검사들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예비 단계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민주당 출신이지만 중도 성향을 표방하는 애덤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시 불체자 단속 방안에도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릭 애덤스 시장이 뉴욕시가 불법 이민자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전행 정부에 애덤스 시장이 공개적으로 맞서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밑보여 연방 검사들에 의해서 부정부패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하면서 애덤스 시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애덤스 시장에 대해서 애덤스 시장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부정부패 5개 연방법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해왔으며 오는 4월 21일부터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맨하튼의 터키 영사관 개설을 위해 소방서 규정을 웨이브하는 등의 대가로 터키 정부로부터 수년간 호화로운 여행 선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강한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고율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는 정책이 구체화하기 전까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상단 4.5%로 동결한 후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기존보다 현저히 덜 제한적인 반면 경제는 강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3월 금리 인하를 여전히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도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되풀이해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던 연준을 비판하면서 재무부가 금융 규제 완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연준은 은행 규제와 관련해 형편없었다. 재무부가 불필요한 규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모든 미국인과 사업자들을 위해 대출을 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인 DEI와 성이데올로기, 청정에너지, 가짜 기후변화에 시간을 덜 썼더라면 인플레이션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이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은 자신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초래한 문제들을 종결짓는데 실패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속보치입니다. 나중에 이제 수정치가 또 나오겠죠. 작년 3분기보다 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전문가 전망치와 비교해도 낮았습니다. 2024년 연간 성장률은 2.8%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행정부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자기가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산업 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한국 기업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지급을 장담할 수 없고 외국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 내가 보지 않은 것,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반도체법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되어 있는 보조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중국에 대한 수출에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9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아직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논의가 매우 초기 단계라면서도 엔비디아의 H20 칩 제품으로 수출 통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한 것입니다. H20는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기존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라서 저사양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소식통들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도 H20를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막 유관부서의 인원 확충을 시작한 만큼 규제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보도는 중국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공개한 새로운 AI 모델 여파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감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6,000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20만에서 21만 건대에 머무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노동시장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AP통신은 지난해 미국 고용 흐름이 견조한 징후를 보였고 정리해고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강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정체를 이유로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 고용시장 동향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가 핀테크 브랜드를 출시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는 어제 자사이사회가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브랜드인 트루스파이 출시를 승인했고 금융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서 연내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사회는 또한 보유자산 다각화를 위해서 금융업체 찰스 슈왑을 통해 최대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안도 승인했습니다. 자산은 상장 지수펀드 ETF와 별도 관리 계정,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의 모기업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친가상화폐 기조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올해 자율주행차 사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 등 부분에서 큰 전진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이용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오는 6월 테슬라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에 오스틴에서 운전자가 없는 FSD를 유료 서비스로 출시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내부 차량을 운행하고 자율주행 승차 유료 호출 개념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전용으로 개발 중인 신차 사이버캡의 양산은 작년 10월 발표한 대로 2026년을 시작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500만 달러를 주고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자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페이스북 등으로부터 자신의 계정을 중단당하자 그해 7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29일 집무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했고 메타도 이를 확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합의금 가운데 2,200만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기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소송 비용과 또 소송에 서명한 다른 원고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가 2021년 제기한 이후 큰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던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뉴미디어의 백악관 출입, 브리핑 취재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어제 하루 만에 7,400명 이상이 출입증 발급 신청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입 신청을 한 것은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브레이트바트였습니다. 악시오스와 브레이트바트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에서도 첫 번째 질문권을 얻었던 언론사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 특히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텔레비전과 신문이 아닌 팟캐스트와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 독립 매체로부터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며 뉴미디어에 백악관 출입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30세 미만 성인 중 거의 40%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시사 및 정치 뉴스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도 전당대회 취재에 200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들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백신 회의론자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린 가운데 그의 과거 반백신 행보가 뜨거운 화두가 됐습니다. 29일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렸던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케네디 주니어 인사청문회에서는 의무적인 백신 접종 반대 운동에 선봉해선 그가 과거 했던 발언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송곳줄이와 케네디 주니어의 해명이 이어진 것입니다. 해명에 나선 케네디 지명자는 언론의 보도는 내가 백신 반대론자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안전, 세이프티에 찬성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나는 백신이 보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는다며 내 자녀는 모두 백신을 접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백신을 지지하고 아이들의 백신 접종 일정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뒤에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좋은 과학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정권 뒤집기 질주에 침묵하던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78건을 취소하는 등 전면적인 기조를 신속히 옮기는 동안 상황을 관망하는 듯했던 민주당이 저항 움직임을 시작한 양상이라는 평가입니다. 계기는 트럼프 백악관이 국정 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 전임 행정부 사업을 걸러낸다는 취지로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 인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공화당 주도 법안에 대해서 표결 상정을 저지했습니다. 또 숀 더피 교통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국정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저항과 견제 심리가 담긴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 서비스가 올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상황에서 지상 통신망이 끊겼을 때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웠던 선박과 여객기 등에서도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러시아는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의 지상 통신망부터 공격했습니다. 인터넷망을 무력화시켜 우크라이나인들의 불안감을 키우려는 의도였는데 이때 등장한 게 스타링크입니다. 촘촘하게 저고도에 깔리는 스타링크 위성의 특성 덕분에 재난 상황에서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해저 케이블이 손상됐을 때도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가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 재난재해 상황에서 지상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대안이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대안이 위성 말고는 없거든요. 재난 상황 말고도 스타링크 서비스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 번 출항하면 수개월 동안 바다에 머물러야 하는 선원들도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운협회는 국가 필수 선박 300척에 스타링크를 도입합니다. 사회와의 고립성, 그게 이제 가장 선원의 약점이었거든요. 또 이제 가족과 영상 통화도 하면서 가족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또 SNS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했던 여객기 안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돼 항공업계의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자, 어제 NBA 경기 있었죠. NBA LA 클리퍼스가 경기 있었는데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28대 11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리빌딩 한 지 꽤 됐는데 참 이거 올라가지 않네요. 네. 샌안토니오 스퍼스 제가 또 은근히 응원하는 팀인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LA 레이커스는 오늘 워싱턴과 이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LA 클리퍼스 지금 원정 경기 하고 있는 동안 오늘 LA 클리퍼스의 홈구장 인투이돔에서는 공연이 펼쳐지죠. 예. 산불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구호 기금 마련 콘서트가 인투이돔에서 열립니다. 이 공연은 직접 티켓을 사신 분들은 현장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애플 TV나 유튜브 등등등에서 유료로 역시 라이브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NBA는 트레이드 마감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트레이드 루머가 돌고 있는 가운데 역시 그래도 지미 버틀러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죠. 과연 어느 팀으로 옮길 것인지 NBA 트레이더 마감일은 이제 딱 일주일 남은 상태입니다. 메이저리그 MLB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서 좀처럼 행선지를 찾지 못하던 29살의 김하성 선수가 새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ESPN과 MLB.com은 어제 김하성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템파베이 레이스와 2년 총액 2,900만 달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약 첫 해인 2025년도 올해는 1,300만 달러를 받고 2026년에는 1,600만 달러를 수령하는 조건입니다. ESPN에 따르면 김하성은 올해 325타석에 들어가면 200만 달러를 추가로 받는 조항을 계약에 삽입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FA 자격을 재취득하는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김하성 선수는 올 시즌만 템파베이에서 뛰고 다시 FA 시장에 나올 수도 있게 됐습니다. 요새
PGA 투어 많이들 보시나요? 골프 한 분지 꽤 됐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골프장의 사람들도 뭐 여전히 많긴 많은데 예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이 언제냐면 타이거 우즈가 한창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절입니다. PGA 투어도 확실히 시청률도 떨어졌고 갤러리들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 건 뭐 수익에서 바로바로 나타나잖아요. PGA 투어가요, 경기 중에 선수들에게 거리 측정기 사용을 허용하고 샷 클럭을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역시 인기와 척결되는 부분들이죠. 연구 결과는 16명으로 구성된 선수 자문위원회에 전달될 것이다 라고 PGA 투어 앤드웨이치 마케팅 홍보 담당 책임자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치 클럭을 도입해서 시간 내에 선수가 드라이버 샷, 세컨 샷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현재 고려 중입니다. 2025년 1월 3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